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5일부터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를 해야겠죠. 그동안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까지 많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흐름, 자산 가격의 흐름을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시황 자료 준비했고요. 전체적인 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투자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떨어져도 산다. 애플 주식 9천억 쓸어남은 서학개미. 물론 떨어질 때 사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신 건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상승일 때는 상승 방향의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하락장일 때 하락장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명절 가셔서 12월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때문에 뭐 이런 인사말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어머니 주식 얼마나 들고 계세요? 삼성전자 얼마나 들고 계세요? 이런 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세금 덜 내는 게 정당한 거지만요. 우리가 세금 피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니까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너무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좋은 주식 모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비투 10조, 6조, 18조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장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반대 매매도 역대급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커진 장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죠. 무조건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컨텐츠 열풍에 비투 나서는 개미들,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해서 매수하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세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 유동성 꼭 확보하시고요. 부동산 막차 놓친 2030 주식은 생존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시청자님들 중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기본적으로 5, 60대 분들이 목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저는 자산관리라고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빚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이 자산을 증식하시려고 하십니다. 레버리지가 나쁘다, 뭐 좋을 건 없어요. 사실은 더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레버리지 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스포츠카가 하나 있죠. 페라리입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땐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유하실 수는 있는데, 내가 현금 다 없으면 이거를 레버리지로 쓰시겠죠. 네, 레버리지로 쓰셨을 때 멋진 차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주식이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자산 관리에 내가 미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왕초보일 때, 우리가 초보일 때 차 뒤에 이런 스티커 붙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스티커를 붙이시고 굉장히 끼어들기도 잘하시고, 제 차 앞을 뭐 이렇게 막 끼어드시는, 제가 봐도 한 10년은 운전하신 고수분들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왕초보 분들이 약점은요, 정확히 운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시면 정신이 혼미해지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카도 잘 모시는, 우리가 운전과 카레이싱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차를 몰더라도 분명히 다르다. 이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주식 투자에도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 단지 시황 갖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동성의 힘으로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했죠. 이렇게 해서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그리고 9월 초에 이렇게 해서 또 하락 이후 재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스닥 악재가 계속된다면, 이게 지속된다면 조정장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만, 코스피 코스닥만 계속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자료는 위너스 투자자문, 위너스 투자자문에서 한 세미나에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 문제를 한번 보죠. 현 주가는 상투권인가?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 이건 뭐 웬만큼 주식 잘 모르셔도, 경제를 보셔도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면 상투권이겠죠. 그리고 유동성 힘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파이낸셜 마켓 대 리얼 이코노미, 실제적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Why the stock market and the economy actually are not disconnected.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 정책의 파괴력이 강해야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불확실성이 더 강해질 겁니다. 이유는 3월에 우리가 폭락했을 때 빠르게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카드를 쓴 거예요. 한 번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올 수 있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길게라는 거는 6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과거 버블에서도 분명히 주식 버블은 최고점 올라갔을 때 이후로 한 2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 왔던,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봐선 조금 더 강세장 지속된다, 하지만 우리가 조정은 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최근 해외 주식 뉴스 9월 초에 자료를 보면 테슬라, 애플의 액면 분할 끝냈죠. 그리고 뭐 테슬라가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요새는 뭐가 또 나왔습니까? 바로 수소차죠. 니콜라가 더 위험한 주식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이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버블 논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지금 상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서도 이런 좀 이상한 주식 흐름이 나타났을 때 바로 버블이 발생했다라고 판단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최악 국면에서 마이너스 2.0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나았죠. 그리고 부동산이 조금 눌리면서 주식으로 많이 온 거 다 아시니까, 결국 흐름은,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이게 진짜 주식으로 완벽하게 갈 것이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딜 펀드, 우리나라가 결국 그 주식이 올라가려면 뉴딜 펀드가 성공해야 됩니다. 뉴딜 펀드를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뉴딜 펀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요 두 가지 테마로 놓고, 자, KRX BBIG 뉴딜 지수 5종을 만들어 냈어요.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것은, 이걸 안다고 주식 투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BBIG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여러 종목 보지 마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만 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자,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이 종목들을 전부 다 핸들링해서 투자하겠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LG화학 하나만 해도 70만 원이 넘잖아요. 이런 거 뭐 100주 정도 갖고 계시면 벌써 내 자본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ETF나 변액으로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어떤 걸 하느냐? 주식은 자, 여기 K 뉴딜 지수에서도 봐도 좋아하시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특정 종목들,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도 바이오가 정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 나는 2차 전지가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여기서 골라서 5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모든 것을 넣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고루고루 분산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할 것들은 간접 투자, 일종의 간접 투자죠. ETF나 변액보험 쪽 활용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괜찮은 주식으로 내 포트를 담겠다 그러면 5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뉴딜 관련 주들을 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종목 추천은 아니니까요. 이런 거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